예, 오늘 이렇게 시내에 나와가지고 시민들 만나뵈니까 참 좋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더 기운이 납니다. 예, 지금 선거운동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에서의 일정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민심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비현실적인 공약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진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재정에 대한 관점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재정 번함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더더욱 그래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저에게 SNS나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정말 고민 끝에 이번에 4번을 찍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오래 살아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세대가 이준석의 지지가 몰리고 있다는 것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후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준 젊은 세대의 뒤를 이어서 기성세대도 비슷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그 온라인 스포 플랫폼에서 내주신 그 후보를 사실상 좀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하와이에서도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뭐 특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뒤늦게 가가지고 홍준표 대표에게 접촉해 보려고 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하나의 주축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그런 홍준표 대표의 관점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이렇게 댓글로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신 것과 더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또 메시지를 여러 가지 조언을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대표님이 관심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이 그렇게도 항상 돕고 싶었고 본인이 항상 고맙다고 표현했던 젊은 세대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나서달라 이런 의미로 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홍준표 대표가 구현하고 싶었던 정치를 제 정치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무슨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저한테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긴 좀 그런데 한번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저한테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그때 청년의 꿈에 올리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다.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 저도 공감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자신도 사전 투표 참여하겠다는 입장 내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라면은 단일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올렸던 것이 적어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왜냐하면은 그런 선거 공정성이라는 것을 의심하신 공통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 외에 나머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이 세 분이 부정선거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단일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아류라며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내란 단일화 이룰 것이라고 재차 평가하고 전망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장 12월 3일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이 터졌을 때 개혁신당은 항상 범야권으로서 함께해야 된다라면서 했던 그들의 말들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조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수세에 몰리게 되자 바로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아류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믿지 못할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엉뚱한 데서 사고 쳐놓고
개혁신당한테 화살을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론에서 먼저 물어봤습니까? 제가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첫 번째 토론에서 물어본 다음에 본인이 부들부들하다가 두 번째 토론에 갑자기 루카스 차이제라는 공산주의자를 들고 와가지고 해명하려다가 또 대형 사고 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흥시에 가가지고 거북섬에 그런 웨이브파크 때문에 상처 입은 상인들 앞에서 그거 자기 웨이브파크 유치하느라 잘했다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강제했습니까? 본인이 가가지고 말실수는 다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개혁신당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무슨 초식인가 싶습니다. 이런 식의 이재명 후보의 정치가 과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통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격다짐으로 언론 협박하고 그리고 사법부 협박하고 그러면서 폭세무민하는 방법으로 트럼프랑 관세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트럼프한테 조롱이나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저는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방구석 여포와도 같은 정치 빨리 종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 그 거북선 관련해서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맞고발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명시적으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서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북선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북선 관련해 가지고 뭐 거북섬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시작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거북섬에 대한 통칭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제가 한 10분 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북섬에 그런 웨이브 파크라는 얘기까지 추가하기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올린 것처럼 본인이 뭐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시흥에 가서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북 등짝 인형까지 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북이 거북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본인의 그런 의도가 오히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 지금 다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참 안타깝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유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원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연락 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단일화 방식을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아니라 뭐 사퇴 담가 이런 거를 조금 계획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에 제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한 4분 정도가 안부 전화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해주셨던데 전혀 콜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10%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네. 목표가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음 주는 혹시 목표라든가 판사 어떻게 보는지 2차 토론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마 어제 오늘까지 이제 진행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아마 내일과 모레 발표되는 조사에서 2차 토론에 여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딱한 게요. 솔직히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황해가지고 날뛰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접한 경제관이나 아니면은 혹세무민하는 그런 정책들을 짚어내면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 증명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계속 단일화 프레임 같은 걸로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너무나도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 옆에서 자꾸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재명 후보 이미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텐데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전략도 없고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은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려 있다가도 국민의힘이 계속 단일화 무쇠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거기도 망상에 찌들어가지고 이준석이 뭐 단일화 할 거라느니 이런 얘기로 지면상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마이크 끄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겁니다. 제발 도움이 안 될 거면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남녀 불문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공약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군 가산점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과거의 총선 때 여성 희망 복무제 같은 전조 단계에 있는 그런 공약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하면서도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명확히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 군 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판단받은 것인데 김문수 후보가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정확하게 반박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런 걸 봐서라도 급조한 공약들 들이밀기보다는 차분히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가장 소구력이 큰 이준석에게 맡겨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석! 더 크게 합시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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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3자 군으로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한 그 성실함으로 대한민국을 곳곳으로 훑고 다니는 그 유능한 정신력으로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이준석입니다. 유능한 이준석, 우리 모두 함께 이준석 4번. 예, 이렇게 또 오늘 시내에 와가지고 이 많은 분들을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정말 날씨도 너무 좋죠? 예, 무엇보다도 참 선거 운동하기 좋은 날이고 우리 같이 사진 찍기 좋은 날이고 그리고 다 같이 나라 걱정하기 좋은 날이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이번 선거 계속 이재명 후보가 기고만장하게 본인이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법원까지 겁박하는 모양새가 한 2주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TV토론 시작되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중요한 위기 속에서 경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준비해 온 것을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이재명 후보는 딱 한 가지 호텔 경제학 붙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경제정책이 결제했다 취소하는 호텔 경제학이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견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온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저축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견실하게 한 단계씩 밟아온 것이 대한민국의 과거였고 우리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빚내서 미래를 땡겨와서 쓰는 것이 성장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하는 방법은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서 우리가 바라는 성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를 무섭게 쫓아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을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 단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인재를 통한 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조금 더 효율을 높여서 AI와 로봇이 잠식해가는 미래를 대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유세차에 올라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40년 전에 지하철 4호선 종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자리 잡으면서 여느 상계동의 가정처럼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부모는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식을 조금 덜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조금 덜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육에 투자하겠다. 내 아들, 내 딸이 나중에 언젠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살던 우리 삶보다 조금은 더 서울의 중심부로 다가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덜 입고 덜 먹으면서 투자하겠다. 그 투자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함에 더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해준 대한민국을 저는 사랑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저의 삶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랏돈 국비 유학생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세계의 석학들에게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그랬을 때 빽이 하나 없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큰 당의 당대표도 만들어주시고 동탄의 국회의원도 만들어주시고 오늘 제가 이 유세차에 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꿈이 저희 가정, 저희 가족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에게 열려있는 꿈이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회의 사다리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뜻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2018, 2019년에 한창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발발했을 때 분노했던 것은 한 가지 지점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가장 높은 곳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 노력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그 꿈이 꺾이지 않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재, 붕어, 개구리가 돼도 잘 살 수 있다. 가붕개가 돼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민주당과 저쪽의 철학이라면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너는 용이 될 운명이요, 너는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될 운명이요,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가정에서도, 어떤 가족에서도, 어느 도시에 사는 가족에서도 누군가는 용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가 자라나야 그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다음 세대가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된 삶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을 뽑으시면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이 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약속하는 삶, 그것은 제가 늘 경고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돈을 줄게, 너희에게 정말 배급을 줄게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들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더 높은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여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이고 그 기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기호 4번 개혁신당으로 소신 있는 투표를 하겠다,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